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또 만났네요. 네. 어제 서울을 다녀오셨다고. 네, 나 여기 지금 뭐 이마에 피곤해 안 보여요? 보여요?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찍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당일치기로 기차 타고 서울의 한국야구위원회에 다녀왔거든요. 네. 기장에 우리 또 야구 명예전당 지역 현안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동행치대를 다녀왔는데 그래도 뭔가 좀 청신호가 올 듯 말 듯한 기운은 있어서 피곤하지만 약간 좀 보람은 있었던 출장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구 명예전당 사실 참 그동안 우리들이 보기에도 참 네. 막하고 손에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쵸. 그래도 뭔가 좀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쵸.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듣고는 왔는데 네. 이게 2011년에 시작해 지금 10년 차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강산이 변할 수 있을지,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저 스탠드업도 그렇게 했어요. 과연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큰 건으로 또 커질 수도 있겠어요. 우리 또 기자회견에서 비하인드 썰 네. 탈탈탈 털어야죠. 불철주야 현장에서 발빠르게 뛰는 부산 기자들이 뉴스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산 기자회견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이렇게 출장을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녀와도 우리가 리포트로 쓰는 거는 2분밖에 안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너튜브 보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짤 영상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정말 기자들의 그 짤 영상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되는 건 참 적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짤, 썰, 비하인드 썰 이런 것들을 또 풀어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네.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그쵸. 짤로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짤 만들어 봅시다 오늘. 네. 자, 우리는 사실 뭐 뉴스 취재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보물창고가 될 수 있는데 제공하는 사람 또 우리가 취재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 그쵸. 준비한 얘기는 시한폭탄일까요? 아니면 보물창고일까요? 오늘 준비할 얘기는 핀을 뽑지 않은 수류탄? 불안불안한데? 핀을 뽑지 않은 수류탄. 괜찮아요. 핀 안 뽑았으니까 안 돼요. 네, 아직은 안 네, 뽑았어. 네. 네, 아직은 안 뽑았어요. 자, 오늘 김현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 먼저 아이템 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기장에 새로 들어서는 그 핫한 도시와 관광단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초반에도 이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제 산지가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다른 데 살다가 이광에 갔을 때 첫 느낌? 깨끗한 자연 환경 이 부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조금 깨끗한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네네.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취재 기자와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또 네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광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한 지 한 10달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셨어요? 아직까지도 기장군이 기반시설 이관을 받지 않았다는 거. 얼핏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게 네. 제가 이제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조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펜스 끈을 이렇게 공원 출입을 못하게 막아놓고 못하게. 그런 줄로. 것들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직도 군수님이 받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입주가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그런 현안들 때문에 기장군이 신도시에 대한 관리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로부터. 그래서 기장 군수님의 참 주옥 같은 어록이 있는데요. 만 놓으면 다냐? 제대로 키워야지 이렇게. 놀래라. 난 이 자리에 계신 줄 알았네.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신도시라고 하면 이제 갓 태어난 도시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그걸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키워야지 그냥 덜컥 놔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장군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기장군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뭔지가 궁금한데 한번 더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광 신도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책 교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원 정비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에 조속한 건립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장군이 부산 도시공사에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네. 부산 도시공사 자체가 부산시 산하기관이잖아요. 그쵸. 부산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에 대한 부산 도시공사의 입장도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 관계를 일단 보면 일광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자를 부산 도시공사라고 보면 돼요. 이걸 부산시 산하
하니까 당연히 부산시도 관여를 하고 모든 예산이 거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마무리가 딱 되면 기장군이 오케이 저희 이거 받아서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장군이 그 권리를 이관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관을 받을 수 없는 10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오기석 기장군수가 부산시도 찾아가고 부산도시공사도 찾아가고 시위도 하고 면담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도로, 교통 문제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정말 시급합니다.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사상 해운대 간 도시 고속화도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통해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의 조기 건설을 비롯해 총 22개의 기장군 주요 현안 사업과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과 시비 지원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일에는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 일광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대책 마련과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공원 조성, 오시리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건립 등을 호소했습니다. 기장선 정관선 얘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특히나 이번 일광신도시 관련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참 좀 요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기장선, 일광선, 도시철도 네. 이게 기장이 지금 점점 신도시 관광단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도시철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철도 계획도 해운대에서 뚝 끊겨 항상. 기장은 왠지 부산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기장성 정관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계신 거고 서울 정부청사까지 가서 네. 이 기장선 일광선 촉구를 개설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또 호소하고 또 전달하고 1인 시위도 하셨습니다. 네, 간절하죠. 그만큼 교통대책이 빨리 마련이 네.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입주민으로서 정말 동의하십니까? 네, 엄청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기장선 정관선의 역할 중에 하나가 기장에 또 그 원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전 대피로서 이 철도도 하나 추가가 돼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또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또 일광신도시 우회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사상 해운대 간 도시 고속화 도로를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해 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도 해운대에서 뚝, 네. 그리고 도시고속화도로도 해운대에서 뚝. 기장을 왜 안 넣어주십니까? 라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하신 거죠. 이 교통 문제, 일광신도시 교통 문제는 사실 뭐 연초에도 또 우리 취재장국께서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기획을 하면서 했었는데 네. 뭐 그거는 또 상도 받았어 그러고 보니까.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몇 달 지나서 우리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9,654세대 중신도시도 아니고 대규모 신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 50% 정도밖에 입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차가 엄청 지금부터 막히는데 그러면 완전체로 다 입주하게 되면 어쩔 거냐라는 그렇죠. 그런 생생한 목소리였고, 그리고 그 대규모 신도시에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김종률 기장군 의원도 거기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하시는데 이게 동맥이다. 동맥이고 옆에 그냥 장가지는 모세혈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맥을 뚫어줘야지 피가 통하지 이 모세혈관 까짝까짝 거려가지고 이게 지금 피가 통하겠느냐라는 그런 표현까지 비유해서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왕복 4차선 도로를 통해서 이제 모든 출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다 그때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그 들어갈 때 이렇게 무슨 사실 대규모 기차행렬처럼 될 것 같은데. 이게 출퇴근 시간이 보통 비슷하게 몰리다 보니까 네. 특히 퇴근 시간에 신도시로 진입하려는 차들 때문에 좌회전을 하는 차, 우회전을 하는 차 겹치기도 하고 이게 워낙 또 도로의 길이가 좁다 보니까 이게 뭐 차들끼리 뒤엉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불편들이 일단은 계속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 참여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자. 그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이제 저도 그 중간 보고 황당했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만화리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뭐 타당성 없게 해달라 했으니까. 일단 데이터를 측정한 그 방법 자체가 어떤 저희 기장군의 지금 교통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단 하루, 평일 하루, 휴일 하루
그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대표 데이터 값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용역 결과가 서비스 수준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필요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기장군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기장군에서는 신도시가 덜컥 섬처럼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지나서 이렇게 신도시로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내서 다시 하겠다. 이 결과에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10월 중으로 그 용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도시공사가 받아들일지 말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금기를 할 수 있는 그 수치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깊은 행보는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럼 상황이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한데 도시공사 쪽에서 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가요?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소통은 잘 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군수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면서 도시공사에 달려가서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입구에서 엄청 이렇게 기장군의 얘기하다가? 입장에서 이렇게 대변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언성이 좀 높아졌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공무원 복지대 전면 공항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안전도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전도시, 생태도시, 연간 소모, 주화를 좀 실제하고요. 교통체전, 일반 신도시서, 국도 14호선, 아송쪽으로 빠지는 도로, 이도록 필요합니다. 오군수는 또 일광신도시 저류지 두 곳의 공원 조성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신설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신도시 경관 조경의 경우 추가 식재 등 기장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 측에 네. 의하면 경사면이 흙이 안 떨어지게 하는 나무를 심는데 쌀이나무를 심는데 쌀이나무 그 우리 빗자루 빗자루. 만드는 그 쌀이요? 그 빗자루. 네, 맞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아니 기장 일광신도시 생태신도시를 만들어야 돼. 그 쌀이나무가 무슨 웬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바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날. 아니, 이왕이면 뭐 좀 꽃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지. 네. 왜 굳이 쌀이나무를 선택하시는 뭐 물론 거예요? 다른 나무도 있었겠지만 그 경사면에 다 쌀이나무를 심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입구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쌀이나무 다 뽑아가지고 도시공사 앞마당에 심으라고. 와. 이 쌀이나무 시원하네. 뽑아가지고 회초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막 회초리를 만들어야 이렇게까지 된다? 네, 또 주옥 같은 어록을 하시면서 아니 그래서 쌀이나무 제가 처음에는 그 빗자루 나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쌀이나무를 찾아보니까 그 빗자루 나무가 맞았고. 그죠, 맞죠. 네, 꽃이 피니까 예쁘긴 해요. 크기가 큰가요? 아니 나지막한 아, 그런 꽃이 나무인데, 피는구나. 예, 꽃이 피는 예쁘긴 한데 이제 군수님의 말에 의하면 생태도시 뭔가 이렇게 좀 파릇파릇한 신도시라면 뭐 동백나무 뭐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때 당시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이 쌀이나무를 또 조경용으로 그렇게 식재를 한다는 하는 걸 건 몰랐네. 뭔가 처음 듣긴 했어요. 모르겠어요. 경사면에 토목공법이라고 하니까 뿌리가 어. 그 흙을 좀 이렇게 그렇게 탁 하겠네.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잡아줄 수 좋은 있는. 그런 뭐 나무일 수도 있고 한데 네 일단 도시 미관 생태 도시를 만드는 일광신도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나무다라고 이제 기장군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달려갔을 때 이 부산도시공사 현안 건의사항 이 자료가 있었어요. 네. 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 주요 사항들을 보면 정말 종합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고 교통대책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되게 신선한 게 있었는데 이건 신도시 저류지 공원 조성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정관에 이렇게 저류지 시설 위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미꽃도 심어놓고 해서 좋은 휴식 공간이 되는데 일광에도 이런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두 곳을 공원과 저류지 시설 두 개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건을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네. 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죠. 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 네.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크게 그렇죠.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저류지 시설 어딘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 두 곳이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길도 만들어져 있고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데크, 나무 데크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들이 있고 조명이 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완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쪽으로 다니시는군요. 네.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뭐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행정에서 또 단체장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준다면은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저도 쌀이나무를 이번 기회에 있어서 처음으로 찾아보면서 아 쌀이나무는 회초리 이렇게 또 참된 또 진리도 알게 되고. 네. 아, 그러면 쌀이나무는 해결이 좀 됩니까? 일단 식재는 해 놓은 거고요. 다 뽑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무들을 뭐 동백나무나 좀 더 좋은 나무들을 뭐 철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심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광 신도시가 사실 뭐 만드실 때부터 생태 도시로 만드는 그런 방향성이 좀 있었는데 네. 진작 좀 민심을 제대로 읽고 또 행정하고 많이 협의를 했으면은 굳이 이를 그렇죠. 구분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군수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억세트를 해줬고 다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도 아 정말 괜찮은 신도시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게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 정도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장의 그런 신도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장군의 입장인 거죠. 인구가 뭐 많다 보니까 여러 기반 시설들이 필요했고 또 뭐 그 교통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또 좀 굵직한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어록이 하나 있었죠. 또 있어요? 기장 하수 처리장이 포화 상태라서 지금 기장 하천이 똥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수 처리 시설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고 관광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면 당연히 그런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고 더 이상의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을 해달라. 신규 신설이 너무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포화 상태다 보니까. 정말 네, 디테일이.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네, 도시공사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의미 깊은 날이에요, 오늘이.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는 비포가 되겠지만 네. 지금 저희 녹화 끝나고 나서 도시공사 사장님과 기장 군수님이 탑 대 탑으로 만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기장군을 방문하신대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실무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을 네네. 명쾌하게 매듭을 좀 지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제가 또 후속으로 또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한 선이 좀 그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됩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네네. 뭔가 명확하게 될 것 나눠질 것 같은데 같네요. 이번에는 그 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기장군을 또 방문한다고 하니까 또 좀 진일보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희망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 사장님과 군수님의 아름다운 상생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일광피플 오랜만에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네, 이제 뭐 상생을 위해서 오늘 만남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원만한 협의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딱 이렇게 교과서적이다.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기자들의 말말말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자부터. 일광 신도시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떡잎이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이 신도시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지금 이제 떡잎 상태예요. 이게 지금 될성부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이 영양분도 잘 주고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떡잎 상태에서 제대로 좀 잘 키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떡잎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광신도시의 현안은 미역이다.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고 사실 미역국을 처음 끓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1인분 이 정도 딱 집어넣으면은 얘가 막 넘치잖아요. 물 계속 끓이면서 네. 부피가 커지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미역이 부풀듯이 이렇게 번져 나가면 안 되고 초기에 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아직 50% 입주니까 더 늘어서 정말 교통난이 벌어지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좀 미리미리 제대로 알고 협의해서 미역이 불어나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리고 기장 특산품을 또 탁 매칭을 해가지고 그럼요. 멋지네요. 괜찮죠? 네, 부담감 커지겠습니다. 네, 안 기자는. 네, 저는 또 원론적이네요. 행정 절차는 보다 주민의 시각에서. 왜냐하면 일단 도시공사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한 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시각에서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더 나은 방안을 강구를 했을 텐데 딱 그 기본에 그치는 행정을 펼쳐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보다 이렇게 좀 주민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왠지 선생님 버전으로. 그죠? 오늘 이쪽은 이제 텐션을 막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네요.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 말고도 이런 문제가 더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또 계속 현장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녹여내고 또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